왜 60대 이후부터 감기도 폐렴으로 번지고 작은 상처도 쉽게 곪아버릴까요? 왜 젊었을 때는 며칠 쉬면 나았던 열이 이제는 몇 주씩 지속될까요? 바로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면역노화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각종 감염질환에 취약해지는 핵심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폐렴, 요로 감염, 대상포진, 심지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60대 이후 감염질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완전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감염 증상이 시작된 분들도 악화를 막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할 면역력 강화,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법은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감염질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12분간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감염질환 예방과 관리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60대 이후 면역력 변화의 진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겠지라고 체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부터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방어군인데 이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폐렴 발생률이 20대보다 10배나 높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50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이런 통계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이만 든 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한 분들은 80대, 90대까지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감염질환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 감염 마이너스 감기에서 폐렴까지.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호흡기 감염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기관지와 폐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서 쉽게 세균성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김모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작년 12월 감기 기운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내셨어요. 3일 후 갑자기 고열과 함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폐렴구균성 폐렴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회복하셨지만 만약 며칠 더 늦었다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은 65세 이상에서 반드시 맞아야 해요. 이것만으로도 폐렴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예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아서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손 씻기인데 특히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은 손을 통해 전파되거든요. 요로 감염 마이너스 침묵의 위험 신호.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요로 감염입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방광과 요도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남성분들도 전립선 비대로 인한 소변 정체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 사례로 72세 박모 할머니는 처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약간 아픈 정도였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계시다가 갑자기 고열과 오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우신염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요로 감염의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렵거나 소변색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심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세요. 예방하는 방법은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세균이 방광에 머물지 못하고 씻겨나가요. 둘째, 소변을 참지 마세요.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여성분들은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들이시고 성관계 전후에 반드시 씻으셔야 해요. 피부 감염 마이너스 작은 상처가 큰 병으로. 세 번째는 피부 감염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 치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긁힘이나 상처도 쉽게 골마버립니다. 69세 이모 씨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는데 가시에 손가락을 살짝 찔렸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셨는데 3일 후부터 손가락이 빨갛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팔까지 빨간 줄이 생기면서 림프 감염까지 생겼어요. 이런 피부 감염을 예방하려면 첫째, 작은 상처라도 즉시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해요.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혈당이 높으면 감염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나 겨드랑이 같은 습한 부위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무종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작은 상처도 쉽게 골마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상포진 마이너스 숨어있던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네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젊었을 때 수두를 앓았던 분들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돼요.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이에요. 74세 최모 씨는 허리 한쪽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계시다가 물집이 터지면서 고름이 나오자 그제야 병원에 가셨어요. 대상포진의 가장 큰 문제는 신경통입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켜서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맞을 수 있고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어요. 만약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72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야 해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신경 손상이 심해져서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발열의 의미와 대처법. 발열은 감염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열이 나는 패턴이 달라져요. 젊었을 때처럼 갑자기 고열이 나지 않고 미열이 계속되거나 아예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78세 서모 할아버지는 3주 동안 37.5도 정도의 미열이 계속되었어요.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요로 감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비전형적인 발열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발열이 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8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열이 나면 탈수가 쉽게 오거든요. 셋째, 미열이라도 3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식욕 저하나 전신 무력감이 동반되면 더욱 빨리 가야 해요. 항생제 올바른 사용법. 감염질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생제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생제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내성만 키우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반대로 세균 감염에는 반드시 항생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65세 김모 씨는 목이 아프다고 해서 집에 있던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했어요. 2일 정도 먹다가 나아진 것 같아서 중단했는데 일주일 후 더 심한 인후염으로 재발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항생제 내성균이 생긴 거예요. 항생제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 처방대로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지키세요.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둘째, 남은 항생제를 다음에 사용하지 마세요. 감염 종류에 따라 항생제 종류가 다르거든요. 셋째, 항생제 복용 중에는 유산균을 같이 먹는 것이 좋아요. 장내 유익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식단의 핵심. 이제 가장 중요한 면역력 강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예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 드셔야 해요. 70kg이면 하루 84에서 105g 정도예요.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필수적이에요.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 권장하는데 오렌지 5개 정도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식품으로 섭취하기 어려우면 비타민C 보충제를 드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D 부족이 감염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연이에요. 면역세포의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에 많이 들어있어요. 만약 이런 영양소들을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높이기.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해요.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야 하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중강도 운동이 가장 좋아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4회, 한 번에 30에서 4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운동 후 땀이 약간 나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웃음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과도한 알코올은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계절별 감염질환 대비법. 계절에 따라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이 다릅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약해져요.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양치와 코 세척을 하세요. 여름에는 식중독이 가장 위험해요.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마시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도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특히 계란, 우유, 육류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가을에는 독감 시즌이 시작됩니다. 9월에서 10월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겨울에는 건조함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더러운 가습기는 오히려 세균을 퍼뜨릴 수 있거든요. 또한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우니 보충제를 드시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짧게라도 산책을 하세요. 이런 계절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응급상황 판별법. 감염질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폐혈증입니다.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퍼지는 상태인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해요.
폐혈증의 초기 증상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 올라가면서 추위를 느껴요. 둘째, 호흡이 빨라집니다. 분당 20회 이상 숨을 쉬게 돼요. 셋째, 맥박이 분당 90회 이상으로 빨라져요. 넷째, 의식이 흐려집니다. 멍하거나 대답이 느려져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1시간이라도 늦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기존 질환이 있으면 폐혈증 위험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감염 예방법. 마지막으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 씻기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세요.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로 씻으세요. 둘째, 집안 환기를 자주 하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씩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면 바이러스나 세균 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셋째, 개인 물품은 따로 사용하세요. 수건, 칫솔, 면도기 등은 가족이라도 각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소독하세요. 문손잡이, 전화기, 리모컨 같이 자주 만지는 물건들은 알코올로 닦아주세요. 다섯째,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하시고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여섯째, 상처가 생기면 즉시 처치하세요.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밴드를 붙이세요. 상처가 깊거나 더러운 것에 찔렸다면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으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면서 이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천 계획.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1단계는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백신을 연령에 맞게 접종받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주요 감염 질환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예요. 손 씻기, 개인 위생, 상처 관리 같은 기본기를 철저히 하세요. 3단계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방어력을 높이세요. 4단계는 정기검진이에요.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염증 수치를 확인하시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욱 철저히 관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60대, 70대, 8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증상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류마티스맥과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완전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증언남이었습니다.